네,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본인의 역할과 경험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수학 교육 봉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수학이 좀 어렵거나 좀 낯선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수학이 좀 더 친근하고 재미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교육 봉사였는데요. 맨 처음에는 저도 수학이 좀 가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부원들과 함께 미리 교구를 알아보고 또 수학을 미리 좀 쉬운 부분을 찾아가면서 연습했던 것이 다시 자신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수학이 좀 어려웠는지를 제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이고 쉬운 교구들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수학을 좀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꽃잎 속에서 볼 수 있는 피보나치 수열이라든가 혹은 이제 프랙탈 도형을 이용한 엽서 만들기와 같이 아이들이 좀 더 보고 즐겁고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교구들과 이제 체험들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저는 처음에는 수학 교육봉사라는 게 이름 자체가 너무 딱딱하고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 아이들의 에너지와 이제 또 저 또한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학 동아리에서 지금 신문부원으로 매월 주제별 신문도 발간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활동 내용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동아리 임원진이자 이제 편집부에서 여러 가지 매달 진행하는 수학 뉴스의 주제를 선택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주제를 선택했을 때는 가장 친구들이 어떤 것을 좀 재밌어 할까, 또 흥미있어 할까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들이 어떤 걸 했으면 좀 좋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제 세계 7대 수학 난제를 선택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흥미롭기도 하고 안 풀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친구들을 좀 더 자극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 하나가 풀려서 이제 6대 세계 난제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부원들과 좀 재밌게 웃으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몇 달씩 진행하는 수학 뉴스 중에서도 가장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좀 뿌듯하고 인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 과학 중에서 생명과학 주제에 흥미가 많은 걸로 보여요. 생명과학 시간에 다룬 탐구활동 경험 중에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사례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생명과학 교과서에 있는 탐구 활동을 보는 걸 좀 즐겨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포토시스라는 내용이 좀 흥미가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신기해서 관심이 갔었는데요.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세포 자살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좀 아이러니함을 느꼈던 게 세포라는 것이 사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데 왜 굳이 그런 불필요한 선택을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각돼서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고 또 뉴스 같은 걸로 찾아봐서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탐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세포 주기의 한 과정으로서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만약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악성 종양 또 계속해서 이제 증식하는 암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이걸 만약에 잘 이용하게 된다면 아포토시스를 이용한 안전한 암 치료 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혹시 나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좀 찾아보았고 계속 이런 기술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고 지금 앞으로 계속 연구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방금 설명한 활동은 진로 탐구 시간에 다룬 주제네요. 그럼 생명과학 2 수업에서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 의견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수업 활동 사례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생명과학 시간과 이제 화학 시간 같은 것들 탐구 활동이나 아니면 실험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기억나는 걸 꼽자면 하천을 이용한 이제 세포 표면적 크기 실험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크면 좋다라는 인식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반면에 이제 세포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을수록 더 유리하다라는 이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도 배웠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이론으로만 배웠지 실질적으로 제가 실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실험실을 빌려서 한 천을 크기별로 자른 다음에 이제 염색약을 넣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안에 얼만큼 이제 한 천이 스며들었는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세포 크기가 작을수록 안에 더 잘 스며들었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론을 실질적으로 이제 확인했을 때 이렇게 와닿는구나를 잘 깨닫고 또 앞으로도 이제 뭔가 제가 궁금한 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좀 연구하고 좀 탐구함으로써 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그 고등학교 시절에 뭐 상대적으로 좀 공부하기 어려웠던 과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있다면 어떤 과목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상대적으로 수학이 좀 약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물론 재밌고 수학도 좋아하는 과목이지만 특히 수열이나 급수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사실 저희가 잘 와닿지 않았고 또한 이제 규칙성을 이해하는데 공식이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학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성취감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문턱을 넘어보고자 노력을 하였는데요. 특히 이제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경우는 열심히 교과서를 읽고 또 선생님께 여러 번 질문을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저에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더 많이 풀리는 문제들은 오답노트를 통해서 제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잘 알고자 하였습니다. 풀이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풀이를 접근해야 되는지 잘 알게 되어서 좀 실력이 좀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물론 성적이 막 급하게 오른다거나 그러진 않아서 조금 힘들었지만 하지만 갈수록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 덕분에 또 선생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저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면접에서 질문 받고 싶었는데 저희가 물어보지 않은 게 있다면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화학 시간에 제 스스로의 장점과 이제 리더로서 어필을 해서 리더로 한 적이 있는데요. 1학기 동안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는 팀 활동이었습니다. 리더로서 3명의 팀원과 함께 이제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팀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이제 간단한 실험 같은 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4명이 팀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잘 진행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중간쯤에 한 친구가 조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친구로서 또 리더로서 그 과정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좀 도와주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친구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일단 물어보고 가장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올리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좀 가장 쉽지만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친구에게 부여하여서 친구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작성한 필기노트를 친구와 공유하여서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하였고 또 결과적으로 친구가 나중에는 저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친구와 저 둘 다 좋은 결과가 있었고 마지막 남은 두 7번 모두 다 좋게 이제 팀이 활동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친구로서 또 리더로서의 자질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면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